안녕하세요. 사연시대의 DJ 써니입니다. 저희 채널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만나 5년 연애 후 결혼 3년차가 된 아기 엄마입니다. 주변에 고불 갈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저런 결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던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결혼을 하고 말았네요. 남편과 연애할 당시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각을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될 만큼 직장도 괜찮았고 결혼에 대해 주변에 압박도 없었고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시집을 가며 둘이서 알콩달콩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것을 보니 조금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지 한 달 된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신혼집에 어울릴 만한 향초를 선물로 들고 찾아갔어요. 친구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커플 슬리퍼가 눈에 보였고 아기자기한 거실이 나왔어요. 새하얀 벽에는 눈에 띄게 친구 부부 둘만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그 순간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결혼하고 살면 재밌긴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과 5년 연애를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나랑은 연애만 하려나 보다 생각했죠. 어느 날 친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근처이기도 하고 해서 꽃다발을 들고 친구가 있는 산후조리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며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러나 싶었지만 혼자보다 둘이 가면 편하겠다 싶어 함께 산후조리원에 찾아갔습니다. 친구를 만나 꽃다발을 주며 아기 엄마가 된 걸 축하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신생아실에 있는 친구의 아기를 보러 갔는데 아기들이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친구의 아기는 천사같이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아기 얼굴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갑자기 결혼하자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뜬금없이요. 본인 말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아기를 보는 내 모습이 너무 이뻐서 자기도 모르게 결혼하자는 말이 툭 튀어나왔다고 무조건 결혼하자고 우기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랑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앞으로의 만남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프로포즈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살짝 부담감이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말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연애하면서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해서 진짜 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덜컥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반지까지 받아들었고 일단 결혼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후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 상견례하고 바로 2달 뒤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댁에서 먼저 예물도 다 생략하고 간단히 식만 올리자고 해서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지만 저도 복잡한 건 싫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시댁 의견을 따랐습니다. 모든 걸 간소하게 하자고 하니 의심은 들었지만요. 저는 결혼을 하면 친구 부부처럼 예쁘게 집을 꾸미고 알콩달콩 예쁘게 살 줄 알았어요. 웬걸, 시부모님께서 하는 말씀이 신혼집을 본인들이 해주려고 했는데 아직 좋은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신혼집을 구할 때까지만 시댁에서 같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저와 친해지려고 싶은데 서로 잘 모르고 어색한 것 같다며 같이 살면 친해지고 너도 편해지지 않겠냐며 자꾸 구슬리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시댁살이를 하게 되어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곧 신혼집을 구해주시겠다고 하고 저와 친해지고 싶다고 하시니까 내가 한 발 물러서서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후회가 되긴 했어요. 신혼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고 시댁에 들어간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새벽에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 왜 그러시냐 물으며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인 겁니다. 시어머니는 급하게 쉿 하며 남편이 깰세라 조용히 따라오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시아버지께서 아침 6시에 꼭 아침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시집 온 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보고 자기랑 같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자고 하시네요.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할 생각을 하니 너무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같이 사는 동안 시부모님과 친해지도록 노력하고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시댁에 들어간 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자는 살림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본인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된다면서 그 다음날부터 저 혼자 새벽에 식사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함께 지내는 동안 매일 청결해야 한다며 대청소를 시키셨고 이불이며 커튼이며 발로 밟아 빨아야 깨끗해진다며 몽땅 꺼내 오셔서 다 빨게 하고 김장철도 아닌데 김치는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만든 게 더 맛있고 저에게 김장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배추 100포기를 다 절이고 양념 만들고 하며 김장을 시키셨습니다. 이건 무슨 가정부 들여서 돈 안 받고 무료로 일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참고 지내다가 드디어 신혼집을 구해서 시댁을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새벽에 실컷 자고 소파에 드러누워 눈치도 안 보고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달림은 집 밖에 살아도 계속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4번 이상 연락을 요구해서 전화를 드려야 했으며 전화도 모자라 주말에는 반드시 시댁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와야 했어요. 그 이유가 시부모님께서 저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아직도 어색하시다며 계속 연락하고 집으로 와주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락 드려도 별 말씀도 없으시고 저도 딱히 할 말도 없어서 4번이나 전화 드리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주말엔 이틀 동안 청소랑 빨래, 일요일에 새벽에 기상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 곤욕스러웠어요. 심지어 저희 부부는 맞벌이에요. 평일에는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러지 못하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친구 부부처럼 알콩달콩 살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서 우울해지기까지 했어요.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느 날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연락을 깜빡하고 딱 한 번 못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전화드리지 않는 게 생각나서 아차 싶었지만 이제까지 연락은 자주 드렸었고 주말에 찾아뵐 것이니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돼서 시댁에 갔는데 분위기가 영 싸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저 왔다고 인사드려도 헛기침만 하시며 쳐다도 안 보시고 시어머니께서 가서 음식 준비 도와드리려고 하니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남편에게 시부모님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제가 연락을 안 해서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순간 저도 화가 났지만 시댁에서 계속 그런 분위기로 있을 수는 없어서 계속 시부모님 비위를 맞춰드려야 했죠.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어서 시댁에서 시키는 일 다 하고 했지만 연락 한 번 안 했다고 저렇게 매몰차게 구시니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연락 한 번 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며느리인 나한테만 그러시나 원망도 들었고요. 한 번은 분가 후 남편에게 들은 건데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 시댁은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요리를 못해서 반찬도 다 배달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당황했지만 신혼 초이기도 하고 갑자기 없는 일을 시켰냐고 시부모님한테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속으로만 울분을 참고 참아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혼하고 싶은 순간이 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저녁 준비를 하다가 대뜸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보고 어디 아픈 데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픈 데 전혀 없다고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몸이 어딘가 좋지 않으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픈 거 숨기고 있는 거라면 솔직히 말해도 된다고 하고 아이가 안 생기니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남편 몰래 피임하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과거에 애를 지운 적 있냐며 어처구니 없는 질문도 던지시고요. 와, 내가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듣고 여기 앉아 있나? 너무 어처구니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길 정도의 돈을 모은 뒤 아이를 낳자며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이세 계획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문제 있는 것 같다며 몰아붙이니 남편과의 계획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나이가 있는데 노산이고 노산이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면서 얼른 하나 가질 생각하라며 다그치시는 겁니다. 노산은 맞지만 노산이라고 해서 다 기형아를 낳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 말에 토를 다냐고 아이를 가지라면 가질 것이지 말이 많다며 역정을 내셨어요. 아이를 낳으면 너는 너의 일을 해도 된다고 본인들이 다 키워준다면서 낳기만 하라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시익시거리며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갔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저에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손주를 원하는데 어쩌겠냐며 아이를 낳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하길 시부모님이 아이만 낳으면 키워주고 경제적인 여건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시부모님 말을 잘 듣는 남자였던가? 내가 괜히 결혼했나? 후회가 조금씩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제가 더 남편을 사랑했기에 남편이 자꾸 저를 설득하니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그 후 저의 경제적인 계획은 뒤로 미뤄졌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해줘도 시부모님은 산후조리원에 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신 겁니다. 하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연락을 먼저 했어요. 딸을 낳았다고 하니 이미 남편에게 딸 낳은 거 들었다며 수고했다며 지금 바쁜 일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본인들 손주를 낳았는데 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섭섭하더라고요. 남편도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다 오라면서 연락 한 번 몇 번 오고 며칠 동안 얼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아무도 못 왔었지만 남편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 더욱 섭섭했죠. 조리원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남편이 저와 아기를 데리러 왔는데 곧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댁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 들려서 아기 얼굴 보여준 후에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로 아기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첫 손주니까
시부모님들도 손주 보면 좋아하시겠지 싶어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1시간쯤 기다렸나? 그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집에 오자마자 요즘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하다며 아기 얼굴은 쳐다보지 않았고 저한테 아기 낳느라 수고했다면서 1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턱 막혀서 손에 쥔 10만 원을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밥 먹고 가라면서 식사 준비를 저보고 하라는데 그 순간 남편도 시부모님도 다 꼴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친정에서 먹기로 했다고 말하고 먼저 일어난다며 아기를 데리고 바로 친정집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는 친정 가서 몸조리하고 오겠다고 하고 친정으로 간 뒤 시부모님께는 연락 한 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했는지 아기가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며 친정에서 제 몸조리를 도와주고 아기도 돌봐주고 하며 같이 지냈어요. 저에게 지극정성이고 아기를 이뻐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약간 풀렸죠. 친정에 간지 1달쯤 되었나? 웬일로 시어머니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얼른 시댁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물어봐도 일단 시댁에 오면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아기를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화가 난 듯한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찌된 애가 연락 한 번도 안 하느냐면서 그리고 친정에 왜 그렇게 오래 머무냐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 친정에 몸조리하러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는 너 혼자만 낳냐고 하며 아들도 아니고 딸 낳은 게 뭐 대단하다고 몸조리라며 막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조선시대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아들 타령이라니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처음에 아기 데리고 시댁 갔을 때 쳐다도 안 보고 산후조리원 때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아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달 동안 연락을 안 했으니 더 화가 나셨다면서 몇 시간 동안 연락 안 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더 과간이었습니다. 애 낳으면 애기 봐주거나 경제적 여건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건 당장 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1달 동안 집안 청소를 하지 못했다고 저보고 너는 그동안 집안 걱정도 안 됐었냐며 온 김에 청소며 빨래며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나서 내가 이 집 파출 부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냐고, 절대 도움 안 받을 것이라고, 앞으로 아이 얼굴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시부모님의 큰 소리를 쳤고 옆에서 안절부절거리는 답답한 남편놈한테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받은 10만 원 돌려드린다고 돈을 꺼내서 마음 같아서는 시부모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냥 바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젠 나는 할 말이 없으니 절대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벙쪄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친정에 돌아가 있는 내내 시부모님은 내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엄청난 장문의 문자까지 보내더라고요. 시읒자 들어가는 욕부터 시작해서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다느니, 아들이 늙은 여우한테 홀려서 자신들에게 대들어 만들었다느니, 처음 볼 때부터 재수가 없었다느니, 딸 낳아서 집안의 대를 끊어놨다느니 별말을 다 하더군요. 처음부터 결혼 반대했었는데 남편이 저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해대서 자기 아들 총각 귀신 될까봐 대충 아무한테나 결혼시켜 놓은 거라고 하네요. 자기 아들은 나이 많아도 멀쩡하니 언제든 새 장가 보낼 수 있다면서요. 너무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문자 한 통 보냈습니다. 시부모 당신들 둘 다 손가락이 잘렸거나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나 싶었는데 전화하고 문자하는 걸 보니 손가락 10개 다 멀쩡히 붙어 있었나 보네요.
호호호 이렇게 약 올리는 문자를 보내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시부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을 했는지 남편은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어찌든 저찌든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동안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이혼 절차를 철저히 알아본 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관련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많이 놀랐나 봐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던 것이죠.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와 자신이 무책임했던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며 자신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며 쏘아붙였고 당연히 저는 물론 아이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댁 이야기를 듣고 단단히 화가 나셔서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남편을 빗자루로 때리며 쫓아내곤 했지만 남편의 한결같은 모습에 마음이 좀 풀리신 건지 저보고 남편과 대화를 해서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집 앞에 죽치고 있는 남편을 내쫓기 위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무릎을 꿇으며 꺽꺽 눈물 콧물 쏟으며 잘못했다고 저와 아기를 정말 사랑하고 저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며 제발 한 번만 자기를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이 불쌍하게 보였지만 저는 다시는 시부모님 얼굴도 보기 싫으니 이혼할 거라고 가라고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니 당신 아들 죽었다 생각하시라고 아내랑 아기랑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그런 모습에 놀란 눈으로 쳐다보니 남편이 말하길 사실은 결혼하고 시댁에서 제가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믿고 결혼해준 고맙고 이쁜 아내인데 시부모님이 저를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도 괴로웠고 이혼하면 자신은 폐인처럼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은 저와 아기라면서 친정에 빌러온 날 시부모님과 연을 끊을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시간을 갖자고 한 후 남편을 타일러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결국 남편을 한번 봐주기로 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에게 아빠가 필요했고 시댁 문제만 아니면 아기와 저에게 잘했던 남편이기에 계속 매몰차게 내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현재 저희 가족은 친정 부모님의 명의의 건물에 살고 있고 남편은 아직도 시댁과 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친정 부모님을 통해 자꾸 전화가 왔었다고 해요. 한 번은 저희가 가족여행을 다녀올 동안에 저희 집에 시부모님이 찾아왔길래 저희 엄마가 욕이란 욕을 퍼부으며 다신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왜 찾아왔나 궁금했는데 시부모님은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손주도 잃었으니 다들 너무 보고 싶어 멀리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고 했다는군요. 그러게 처음부터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랬나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저만의 쉬는 날을 정해서 편하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세 식구 알콩달콩 재밌게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J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